11월 10일 우리 첫 번째 임장지에 왔습니다. 첫 번째 임장지가 평택시 죽백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 죽백동이니까 읍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 지역이구나. 먼저 빨리 캐치를 하셔야겠죠. 읍면이면은 비도시 지역이 많겠고, 막바 동으로 나가면은 여기는 도시 지역이구나.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저 지역이 해당 지역이 전인데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 중에 하나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이건 도시 지역이 하나죠. 우리 토지음에 보시면은 자연 녹지는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20%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한 60% 되나? 한 20%예요. 건폐율이. 그러면은 땅 면적이 100평에 20평밖에 건물이 안 올라가는 거죠. 먼저 우리 이제 여기 우리가 과연 어디 있는지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평택시 행정 지도예요. 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항상 보던 그 고독 신도시가 고독 면이에요. 면. 읍보다 면이 더 지금은 핫하죠. 고독 신도시. 그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독에 들어오니까. 기존에는 평택시청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쪽 밑에 지역에. 요 일대는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부터 옛날에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가 진입면 쪽 위쪽이가 LG 관련된 시설이 공장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평택에. 삼성에 관련된 공장은 고덕에 들어오고, 평택에 크게 여기 평택항 여기 있고요. 서해 쪽에. 그래서 여기 크게 북부, 서부, 남부로 얘네들이 나눠 보니까 평택시는 워낙 이제 자기네가 행정을 원활하게 저기 관리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수도권에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인천 수도권 중에서 평택이 어디 있느냐 맨 끝에 있어요. 경기도에서 바로 위에가 오산이 있고 넓게 화성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오산은 바로 평택 위에 조그맣게 있어요. 오산시가 상당히 작죠. 우리는 현재 평택시고 평택이 보면은 13개 23개 읍면동 중에서 4개 읍이 더 면보다 읍이 더 크다 했죠. 4개 읍하고 5개 면, 무슨 면, 그 중에서 고덕면도 1개 면이죠. 그리고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평택시 죽백동에서 요 밑에 하단부 쪽에 있어요. 바로 안성 스타필드가 여기서 거리로 한 9km, 8km, 9km 위치해 있고요. 여기를 진입하려면 고속도로에서 경북 고속도로에서 안성 IC를 해서 들어오면 한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여기 죽백동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물건은 보시면은 개발 중인 토지 개발하다가 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근데 건물은 제외고 토지만 나와 있는 총 4개의 물건이 나와 있는 죽백동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맨 끝에 물건인데, 저는 똑같은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건물 제외 토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토지만 받으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토지만 받으니까 주택수에는 상관이 없겠죠. 토지만 받는데 해당 지가 답이에요. 답은 농지죠. 농지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농지가 3가지 뭐 있죠? 과수원. 그렇죠. 전답 과수원 있죠. 전답 과수원 중에 답이니까 농지증을 받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밑에 거 안 봐도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제 농지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건물 지을 수 있게 답이었어요. 건물 지으는 대지를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건물 짓고 준공하게 되면 대지로 바뀌겠죠. 지목이. 그래서 개발 행위까지 다 받은 걸로 예상이 돼요. 우리가 제가 그 전에 이 물건 채택을 했는데 11월 7일 날 바로 며칠 전에 다시를 했는데 이 4개 다 물건 다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다시 입찰이 되는 거죠. 현재 이게 평당가를 환산하니까 이게 한 약 60평 정도 되니까 평당 160 정도로 최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디스코나 땅야 같은 걸 봐서 과연 기존의 인근에 있는
토지가 거래돼. 실제로는 농지인데 다 개발이 됐죠. 토목하고 어느 정도 됐으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에서 여기에는 건물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 세 개는 건물이 없는 거죠. 그냥 나대지죠, 나대지. 나대지도 아니죠. 그냥 전이에요, 전일 겁니다. 그냥 지목이 변기 안 됐죠. 그럼 건물 있는 거는 있는 것도 현재 전이에요. 예. 전- 답이니까 저기 논이네 논. 우리는 농사를 저기 벼심으로 와야겠네요. 나락이라고 하죠, 나락. 나락 주스러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저 특징 중에 하나가 법정 지상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상권 뭐라 했습니까? 땅 지자 윗상 땅 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 근데 그거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상권이고 등기부에 안 나와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법정 지상권이 있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법정 지상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크게 법정 지상권 두 가지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일반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강제경매에서 연관되어 있는 거는 또는 강제경매와 연관되어 있는 게 공매의 암주재산 공매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고 근저당 돈 빌려서 못 받는 거 담보 거기에 대해 관련된 거는 그냥 법정 지상권이에요. 근데 둘 다 저기 등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법원에서 경매에 있어서 다뤄주진 않아요. 알아서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은 그럼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아니니까 오늘은 법정 지상권만 생각하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에는 크게 또 두 가지죠. 성립하느냐 마느냐.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건 뭐다?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거는 성립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먼저 가치가 있는 물건 찾는 게 우리 더 중요하다 봤죠. 저 가치가 있다 가면은 법정 지상권 성립해도 좋고 안 성립 안 해도 좋고 가치가 있는 물건은 그러면 저게 가치가 있구나 저 건물이 하면은 우리는 더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이제 따져보면 되고 자 그럼 성립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하고 둘 다 저거예요. 그 전에 근저당 실행하기 할 때 그때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같았어야 돼요. 안 같았으면은 한 번이라도 안 같으면은 법정지상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면 철거할 수가 있고 성립이 된다면은 지료를 받아야 돼. 지료는 뭐냐? 땅의 사용료, 땅 지자 사용료, 땅의 사용료 받는데 임대 월세는 월 단위로 받아요. 임차료를. 지료는 연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료를 법정지상권 성립되는데 우리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돼. 우리가 뭐 지료 받아서 지료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근데 지료를 조금만 받아. 뭐 연 5%라든지 그러면은 우리의 성이 안 차. 그러면 저 건물을 갖고 오든지 아니 우리 걸 그 토지 건물주한테 팔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걸 사든지 너 걸 팔든지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료 내라. 지료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당연히 내야 되는데 연당위로 냈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이 지료를 안 내요. 못 내요. 그러다 보면은 2년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토지주 건물주에서 뭘로 바뀐다 했어요? 채권자 채무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야 돈 내놔. 그러니까 돈을 못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건물 있잖아. 우리는 다른 이 건물주에 있는 건물주가 돈을 안 내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가압류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내놓으라고. 가압류를 걸 수 있는 게 뭐죠? 현재 건물 있죠. 건물은 돼 있죠. 그럼 너 돈 내놔. 그 압류 가압류 걸어. 근데 그게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다. 등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정지상권 따질 때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가압류 걸 수도 없잖아. 애매하잖아. 그때는 우리가 저거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안 된다고 말소 소송을 하면서 건물 철거로 들어가는 거죠. 철거. 만약 저기 등기가 돼 있다. 나중에 등기 쳤어. 등기 돼 있다 하면은 거기다가 가압류 걸고 그 다음에 경매로 건물만 매각이 나오겠죠. 그때는 반대로 요번에는 토지만 매각이 나왔죠. 그때는 건물만 매각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이 누가 진행하느냐? 토지주가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주가 어떤 작전에 의해서 거의. 그래서 건물만 매각이 나오겠죠. 경매로. 그래서 그럼 건물만 매각하면 거기다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싸게 가져올 수 있다. 또는 이 사람이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말소 소송을 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가 되면은 그때부터 철거 소송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철거 소송 판결 같은 거 받아놓고 진행하면은 사람들이 더 안 들어오겠죠. 좀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법정지상권 성립됐을 거고 됐을 경우 말씀드린 거고 안 됐을 경우 어떤 경우냐? 토지주와 건물주하고 한 번이라도 같지 않았어. 돈 빌려줄 때 근저당 설정할 때 그러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럼 그거를 판단하는 소년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소유자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언제 착공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등기부등본 봐가지고 소유자 갔는지 안 갔는지 보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을 떼어봐, 아니 건물 대장을 떼어봐. 저기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건물이 허경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있어서 허가가 되든 안 되든 완성이 되든 안 되든 허경환을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뼈대만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근데 그게 없다 하면은 아예 성립이 안 되죠. 안 되면 오늘 철퇴지라 했습니다. 철거 소송하고 안 됐으니까 법정지상 안 되니까 철거 소송할 수 있죠. 그다음 저 안에 살 수가 있어. 사람들이 무화 건물이라도 사람들 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퇴거 소송을 해요. 퇴거 명령 신청을 해. 왜? 위험하니까. 철거 소송 퇴거 명령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적 청구도 하고 그런 수순으로 해서 우리가 출구 전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법정지상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또 특징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자, 우리는 경매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구역도 우리는 경매나 공매로 해가지고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거는 또 좀 생각해봐야겠죠. 뭔가 있겠구나. 자꾸 뭔가 집가 상승도 뭐 하니까 묶어놓는 거죠. 그 행정기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이건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20% 이상은 안 되고 건평은 그래서 저거 3층까지 해가지고 아까쯤에 세입자들 살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60평이래요. 아니 36평인가 다르더라고요. 그 연면적이 거의 총 3층인데? 네, 3층인데 10평밖에 안 돼. 12평. 근데 맞는 것 같은 게 여기 60 몇 평이야. 60 몇 평이면은 건평이 하나가 20%면 12, 13평. 12, 13평을 질 수가 있죠. 한 평당. 이게 3층 올라왔어. 그 선호는 몇 평? 아까 제가 30 몇 평이라 했거든요.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원룸이 9평인가요? 아니요. 원룸 9평이면 저기 투룸 정도 나오죠. 투룸 충분하죠. 원룸이 1.5평, 1.5 룸이 보통 7평, 6평 7평. 그렇게 나와요. 보통은 네, 원룸이 6평. 그럼 5평. 투룸이 투룸은 9평 이상 되는 네. 투룸. 근데 저 11평 저것도 상당히 실속 있다고 봐요. 건물. 요즘은 쓰리룸은 높게 얼마나 돼요? 그건 더 크게 안 되죠. 져. 한 최소 적당하게 15평 짓고. 이상은 되죠. 그냥 얼마나 평수. 좋아요. 최소. 2층 3층 해가지고 관리비도 적게 나가고. 혼자 살아야 되나? 아니죠. 충분히 살 수 있죠. 누구랑요? 신혼부부 정도나 이런. 둘이? 아니, 4인 가족도 살수 있어. 셋 하나로는 살 수는 있죠. 1, 2, 3층으로는 가능하겠지. 한 명씩 한 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거는 이거 과연 이거 현재 이거를 허가를 아마 허가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개발행위 허가를 평택시청에 문의해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현재 가격 9천 얼마니까 160만 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가느냐 마느냐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 첫 번째 물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